많은 분들에게 파리 여행은 인생에 꼭 한 번쯤 가보고 싶은 버킷리스트죠. 막상 기회가 생겨서 파리에 가게 되면 가볼 곳이 너무 많아서 어디를 어떤 코스로 가야 나중에 후회가 없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저도 파리를 처음 방문했을 때 가야 할 곳이 너무 많은데 일정은 너무 짧아서 파리에 갔다면 꼭 가야 된다는 몽마르트 언덕, 개선문, 에펠탑과 루브르 박물관처럼 유명한 곳들을 여유롭게 즐길 새도 없이 다 여기 봤으니 다음 이동 이런 식으로 다니고 돌아왔어요. 물론 다녀와서 저기 가봤어 이런 느낌은 있었지만 자유여행을 제대로 즐기지 못했다는 후회가 남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파리를 또다시 방문해볼 기회가 있어서 파리를 두 번째로 방문했을 때는 마레 지구의 작은 카페들도 가서 여유롭게 즐겨보고 또 생루이 섬의 조용한 골목길을 걸으면서 이렇게 여행해야 파리를 제대로 느낄 수 있구나라고 진정으로 여행을 즐기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그랬던 것처럼 귀한 시간을 내고 큰돈 들여서 다녀온 파리 여행을 더욱더 기억에 남고 파리의 매력을 가장 깊이 제대로 느끼실 수 있도록 파리에서 이것만은 꼭 하셔야 되는 10가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자유여행의 매력은 단순히 패키지처럼 관광지만 찍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정말 현지인처럼 아름다운 도시를 마음껏 즐기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영상을 다 보고 나시면 후회 없이 파리를 정말 제대로 즐기고 돌아오실 수 있으실 거예요. 파리에서 절대 놓치면 안 될 경험. 첫 번째는 에펠탑에 올라가는 것이 아닌 에펠탑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곳에서 에펠탑을 감상해보는 것입니다. 파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랜드마크죠. 하지만 이 에펠탑에 올라가면 막상 에펠탑이 보이지가 않잖아요. 날씨 좋은 날 따뜻한 햇살 아래서 푸른 잔디밭에 앉아서 가까이 보이는 에펠탑의 배경을 안주로 마트에서 산 와인 한 잔과 과일, 치즈 안주를 곁들이면 그 순간은 정말 잊지 못할 경험이 될 거예요. 이렇게 에펠탑을 보면서 피크닉하기 좋은 장소로는 트로카데로 정원이나 에펠탑 바로 앞에 위치한 넓은 잔디밭인 샹드마르스가 있습니다. 파리에서 꼭 해야 하는 경험 두 번째는 진짜 파리를 느낄 수 있는 동네인 생제르맹 데프레를 여유롭게 걸으면서 카페에서 커피 한잔 해보는 것입니다. 루브르 박물관에서 생강을 건너 내려가면 나오는 생제르맹 데프레는 지성인의 동네라고 불릴 정도로 사르트르나 해밍웨이, 피카소 같은 많은 철학자와 예술가들이 드나들던 곳인데요. 대표적으로 카페 플로르와 레데 마고 같은 100년이 넘은 역사를 가진 전설적인 카페들도 이 동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카페들이다 보니 가격이 저렴한 편이 아니긴 하지만 한 번쯤은 테라스 자리에 앉아서 왁자지껄한 파리지앵들의 일상 속에 함께 녹아드는 경험을 해보시기를 추천드려요. 그 순간만큼은 정말 내가 파리에 있구나 라고 실감하게 되실 거예요. 또 이 동네에서 꼭 가봐야 할 곳 중 하나는 바로 셰익스피어 앤 컴퍼니 서점인데요. 영화 비포 선셋이나 미드나잇 인 파리 같은 다양한 영화의 배경이 되기도 했던 이 서점에서 해밍웨이, 스콧 피츠제럴드 같은 작가들이 거닐었던 서가 사이를 걸어다니다 보면 마치 내가 오래된 문학영화 속의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파리에서 절대 놓치면 안 될 경험. 세 번째는 몽마르트 언덕에 올라서 도시 전체를 한눈에 내려다보며 감상해보는 것입니다. 이 하얀 도명 지붕을 가진 사크레케르 대성당은 파리에서 가장 높은 지점에 위치해 있는데요. 대성당의 웅장한 내부를 감상한 후에는 바로 앞 계단에 앉아서 파리의 지붕들과 에펠탑까지 이어지는 풍경을 한번 감상해보세요. 특히 해질 무렵에는 황금빛으로 물드는 파리의 모습이 정말 잊을 수 없는 노을 명소니까 일몰 시간을 확인하시고 그 시간대쯤 방문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몽마르트로 올라갈 때는 이렇게 푸니쿨라를 이용하면 되고 내려올 때는 걸어서 내려오시기를 추천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몽마르트의 매력 중 하나가 몽마르트 언덕 아래 골목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술가들의 천국이었다는 몽마르트 언덕 아래 테르트르 광장에서는 여전히 많은 화가들이 캔버스를 펼쳐놓고 관광객들의 초상화를 그려주고 있는데요. 영화 아멜리에의 배경이 되었던 카페에 들러서 에스프레소 한잔하고 주변을 산책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조용한 골목길을 따라 걷다 보면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옛 파리의 분위기를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파리에서 절대 놓치면 안 될 경험 네 번째는 개선문에서 매일 저녁 열리는 참전용사 추도식을 보고 샹젤리제 거리를 걸어보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이 자신의 전쟁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세운 웅장한 개선문은 파리의 상징적인 랜드마크 중 하나인데요. 많은 분들이 개선문을 멀리서만 보고 사진만 찍고 지나치게 되는데 사실 개선문 내부로 들어가서 꼭대기까지 올라가 보면 이렇게 에펠탑이 보이는 멋진 전망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파리의 12개 대로가 방사형으로 뻗어나가는 모습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도 있고, 특히 해질녘에는 샹젤리제 거리를 따라 빛나는 조명들이 정말 멋있어서 파리의 야경 명소라고 할 수도 있어요. 개선문 앞에서 매일 저녁 6시 반에 열리는 추도식에도 참석해보세요. 1차 세계대전에서 전사한 프랑스 군인들을 기리는 이 추도식은 파리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감동적인 순간 중 하나가 될 거예요. 추도식이 끝나면 거리를 따라 내려오며 파리의 화려함을 만끽해보시면 좋은데요. 샹젤리제 거리에는 고급 상점들과 카페, 레스토랑들이 늘어서 있어서 쇼핑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구경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꼭 쇼핑을 하지 않더라도 라디레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마카롱을 맛보거나 그냥 거리를 따라 산책하면서 파리의 세련된 분위기를 느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특별한 경험이 되실 거예요. 밤에 조명으로 빛나는 샹젤리제 거리의 모습은 정말 환상적이니까 낮과 밤 모두 방문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파리에서 절대 놓치면 안 될 경험 5번째는 파리의 황홀한 야경을 2가지 방법으로 즐겨보는 건데요. 그 2가지는 바로 에펠탑 조명쇼와 생강 유람선입니다. 먼저 에펠탑 조명쇼는 매일 해가 진 후부터 새벽 1시까지 매 정각마다 5분간 펼쳐지는데요. 무려 27,000개의 조명이 반짝이는 에펠탑을 보고 나면 나중에 시간이 흘러도 절대 잊지 못할 파리 하면 머릿속에 바로 떠오르는 기억으로 남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생강 유람선인 바토무슈는 파리의 야경을 낭만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인데요. 약 10,000원의 비용으로 파리에서 즐길 수 있는 경험 중에 가장 로맨틱하고 낭만적인 경험이 되실 거예요. 바토무슈를 탑승하면 약 1시간 동안 생강을 따라 노트르담 대성당, 루브르 박물관, 에펠탑까지 파리의 주요 랜드마크들을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밤이 더 낭만적이고 아름다운 파리. 파리에 머무는 동안 하루는 에펠탑 조명쇼를 보고 다른 하루는 생강 유람선을 예약해보세요. 파리에서 절대 놓치면 안 될 경험 6번째는 세계적인 명작들이 모여있는 루브르 박물관이나 오르세 미술관에서 한국인 가이드 투어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투어도 정말 잘 되어 있어서 다양한 사이트를 통해서 편하게 날짜별로 한인 투어를 예약할 수 있는데요. 세계의 유명 미술관에서 한 번이라도 가이드 투어를 받아보신 분이라면 그냥 혼자 볼 때는 단순한 그림 한 장이 이야기를 만나면 한 세상이 된다는 걸 경험하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림 안에는 세상이 있다고 말해도 모자라지 않을 정도로 알면 알수록 잘 보이는 게 바로 이런 미술관 투어의 묘미가 아닐까 싶은데요. 미술을 잘 모르시는 분이라도 이렇게 세계에서 제일 가는 유명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전문가의 설명을 들어본다면 시야와 견문이 넓어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특히 세계 3대 박물관이라고도 불리는 루브르 박물관은 그 크기만으로도 정말 압도적인데요. 모든 작품들을 다 보려고 하면 9일이 넘게 걸린다고 하니 효율적인 관람이 필수이겠죠. 물론 모나리자 같은 유명한 작품들은 정말 꼭 봐야겠지만 가이드 투어를 통해서 그냥 지나칠 뻔했던 숨은 명작들과 각 작품에 담긴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나리자를 볼 때도 그냥 유명한 그림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미소의 비밀, 배경이 가진 풍경의 의미, 또 다빈치가 사용한 특별한 기법까지 알게 된다면 감상의 깊이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파리에서 꼭 가봐야 할 미술관 중 하나인 오르세 미술관은 과거 기차역을 개조한 독특한 공간인데요. 모네나 르누아르, 반고흐나 고갱 같은 교과서에서만 보던 작품들을 실제로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2층 전시실 끝에 있는 커다란 시계 너머로 보이는 파리 전경은 꼭 놓치지 마세요. 작품 하나하나에 담긴 역사와 이야기를 들으며 걷다 보면 그냥 보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감동과 여운을 남기실 수 있으실 거예요. 파리에서 절대 놓치면 안 될 경험 7번째는 생트샤펠 성당에서 클래식 음악회를 감상하거나 오페라 가르니에에서 공연을 관람해보는 것입니다. 예술과 문화의 도시인 파리의 상징적인 장소들에서 이런 공연들을 관람하는 경험은 세계 어디에서도 하기 어려운 정말 특별한 경험이 될 텐데요. 여행을 다니다 보면 지나고 나서 남는 기억은 모두 이렇게 그 여행지만의 특별한 장소에서 현지인처럼 여행지를 마음 깊이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더라고요. 파리처럼 폭넓은 예술 경험을 할 수 있는 도시도 많지 않다 보니 파리에 가시게 된다면 이런 예술적인 경험을 꼭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생트샤펠은 13세기에 지어진 고딕 양식의 왕실 예배당으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스테인드 글라스로 유명합니다. 15m 높이의 창문을 가득 채운 1113개의 성경 이야기가 담긴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서 햇빛이 들어올 때 마치 내가 보석 상자 안에 있는 것 같은 환상적인 기분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 해질녘에 열리는 클래식 음악회는 그야말로 파리에서
파리에서밖에 할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이 되실 텐데요. 각종 악기들이 만들어내는 음악이 아름답게 빛나는 스테인드 글라스 아래 울려 퍼질 때 감동을 꼭 한번 느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파리의 화려함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오페라 가르니에에서는 오페라의 유령에 나왔던 유령을 상상해보면서 발레나 오페라 공연을 관람하는 경험도 정말 특별한 경험이 될 텐데요. 1875년에 완공된 오페라 가르니에는 그 자체로 예술작품이라고 불릴 만큼 화려하고 웅장해서 정말 보기만 해도 놀라게 되실 거예요. 특히 샤갈이 그린 천장화와 7톤 무게의 크리스탈 샹들리에를 보면 그냥 보기만 해도 절로 감탄이 나온다는 말이 뭔지 알 수 있으실 거예요. 오페라 가르니에 건물에는 오페라의 유령에 나오는 유령을 위한 자리도 따로 마련되어 있는데요. 생각만 해도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파리의 진정한 아름다움과 예술적 감성을 온전히 느끼고 싶다면 생트샤펠의 음악회나 오페라 가르니에에서의 공연 중 하나는 꼭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파리에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경험 8번째는 현지인들이 즐겨 찾는 로컬 마켓을 방문해서 파리의 일상을 경험하고 또 신선한 바게트와 치즈, 와인을 사서 곁들이는 프랑스식 피크닉을 즐겨보는 것입니다. 파리에는 여러 로컬 마켓들이 있는데요. 특히 마레 지구에 위치한 마르셰 데 앙팡루즈는 파리에서 가장 오래된 시장으로 무려 1615년부터 지금까지 현지인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는 물론 치즈나 육류, 해산물, 꽃까지 파리의 현지인들에게 꼭 필요한 다양한 제품들을 구경할 수 있고 또 먹거리 부스에서는 프랑스 요리뿐만 아니라 모로코나 이탈리아 음식 같은 다문화적인 요리들도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일요일 아침에 마켓을 방문하면 장을 보러 나온 파리지앵들의 일상을 엿볼 수 있어요. 이렇게 로컬 마켓에서 간단하게 먹을거리를 사서 파리의 분위기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룩셈부르크 정원이나 틸르리 정원, 샹드마르에서 피크닉을 즐겨보세요. 파리 감성 제대로인 이런 공원에서 예쁜 돗자리를 펴고 앉아서 바게트와 치즈를 곁들여 먹고 와인을 한잔하는 그 순간 그거야말로 정말 파리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될 거예요. 피크닉에 진심이시라면 한국에서 미리 와인 오프너랑 휴대용 와인잔, 피크닉 매트 같은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가면 좋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나서 한국에 돌아와서 파리 여행을 추억해보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순간은 바쁘게 관광지들을 찍고 다녔던 순간보다는 이렇게 현지인처럼 파리를 온몸으로 여유롭게 느꼈던 순간이실 거예요. 파리에서 절대 놓치면 안 될 경험 9번째는 오랑주리 미술관에서 모네의 수련 연작을 감상하고 그 영감의 원천이 되었던 지베르니 마을로 당일치기 여행을 떠나보는 것입니다. 미술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라도 한 번쯤은 보셨을 이 작품을 감상하고 실제 이 작품을 만든 예술가가 생활했던 작품의 모티브를 얻었던 마을로 떠나는 여행이라니 정말 생각만 해도 설레지 않으시나요? 오랑주리 미술관은 다른 대형 미술관들에 비해서 규모는 작지만 독보적인 매력이 있습니다. 타원형 전시실에 360도로 전시된 모네의 수련 작품은 방 전체를 감싸는 파노라마처럼 설치되어 있어서 마치 모네의 정원 한가운데에 서 있는 듯한 몰입감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파리에서 기차로 약 1시간 거리에 있는 지베르니 마을로 갑니다. 이곳에서는 모네가 43년간 살며 그 유명한 수련 연작을 그린 집과 정원을 방문해보세요. 봄부터 가을까지 계절에 방문하면 모네가 직접 설계하고 가꾼 정원에 다양한 꽃들이 만발하고 연못에는 실제 수련이 피어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림 속 장면이 현실에서 펼쳐질 때 정말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경험이 되실 거예요. 수련이 잔잔한 연못 위에 떠있는 모습, 빛이 물에 반사되는 순간, 그리고 계절에 따라 변하는 정원의 모습까지 모네가 평생을 바쳐서 담아내려 했던 그 찰나의 아름다움을 직접 한번 경험해보세요. 파리에서 절대 놓치면 안 될 경험 10번째는 파리의 상징적인 백화점들을 방문하여 쇼핑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건축미와 숨겨진 전망대까지 경험하는 것입니다. 파리의 백화점들은 단순한 쇼핑 공간을 넘어서 그 자체로 문화유산이자 관광명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오페라 지구에 위치한 갤러리 라파에뜨는 파리에서 가장 유명한 백화점입니다. 1912년에 지어진 이 백화점의 하이라이트는 42m 높이의 웅장한 색유리 돔인데요. 아르누보 양식의 이 돔 아래 서 있으면 마치 궁전에 온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7층으로 올라가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옥상 테라스가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오페라 가르니에부터 에펠탑, 몽마르트 언덕까지 파리의 환상적인 전경을 360도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갤러리 라파에뜨 바로 옆에 위치한 프랭땅 백화점도 꼭 가보시면 좋은데요. 무려 1865년에 설립된 프랭땅 백화점은
스테인드 글라스 돔이 아름답기로 유명합니다. 9층에 있는 커피숍에서는 커피 한 잔과 함께 파리의 또 다른 멋진 전망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제르맹 데프레 지역에 위치한 봉마르쉐는 세계 최초의 백화점으로 1838년에 문을 열었다고 하는데요. 에펠탑을 설계한 구스타프 에펠이 구조를 담당했다는 역사적인 의미도 있는 백화점입니다. 여기서는 다른 백화점들보다 비교적 여유롭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고, 지하 1층에 위치한 식품관에서는 세계 각국의 고급 식품들을 구매할 수 있어서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 마지막 날 코스로 선물 구매하러 가시기 딱 좋은 곳입니다. 이렇게 파리의 백화점들에서 쇼핑을 즐기는 것도 정말 좋지만, 역사적인 건축물들의 아름다움과 옥상에서 바라보는 파리의 전경들도 꼭 한번 경험해보세요. 특히 해질녘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파리의 풍경은 그 어떤 관광지 못지않게 정말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을 거예요. 이외에도 파리에서 해봐야 될 경험은 정말 다양한데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몽생미셸 방문해보기, 마레 지구에서 현지인 핫플 가보기, 1일 1 크로와상이나 마카롱 먹기, 생루이 섬에서 무려 1954년부터 영업한 베르티옹에서 파리 현지인 추천 아이스크림도 맛보고 생강 산책하기, 베르사유 궁전의 정원을 거닐어 보면서 옛날 왕족들이 이곳에 살던 시절을 상상해보거나 미드나잇 인 파리나 에밀리 인 파리처럼 유명한 파리를 배경으로 한 영화나 드라마 촬영지를 찾아가 보기 등 정말 소개해드리고 싶은 내용이 많은데요. 분량상 오늘은 여기까지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여행을 다녀와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바쁘게 관광지만 찍고 돌아다니는 때보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여행지를 즐기고 만끽하는 순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앞으로도 더 풍부하고 기억에 남는 여행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도록 유용하고 똑똑한 정보들을 많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영상들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시려면 지금 저희 채널 바로 구독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